안녕하세요. 피셔인베스트 피셔입니다.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는 말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앞에서 이런저런 소리 하다가 핵심을 맨 꼭 마지막에 말을 하죠. 대학 때 잠깐 알던 여자애가 갑자기 연락이 오죠. 그래서 뭐 잘 지내냐, 별일은 없고 뭐 애인은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맨 마지막에 나 결혼해, 아니면은 보험 하나 들어줘, 뭐 이딴 식으로 짜증나죠. 반면 유튜브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먼저 핵심부터 확 던집니다. 그럼 이제 보는 사람은 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생각을 할 때, 그때 이제 왜 그런지 이유를 슬슬 풀어주는 방식으로 말을 한다는 거죠. 저도 핵심부터 그냥 사정없이 먼저 던져드리면, 거시경제 전망은 경제지표에 어떤 심각한 변화가 없다면 쉽게 바뀌지 않는다 이겁니다. 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지 싶으실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거시 전망은 우리의 실물 경제 변화를 보고 주식, 채권 등 금융자산이 올라갈지 떨어질지 방향을 예측하는 겁니다. 근데 실물 경제의 변화라는 게, 우리 동네 식당에 갔더니 뭐 똥파리만 날려요. 식당에 손님들이 없거나 술집들이 문을 닫는다 이러면은 경기가 안 좋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공공기관 아니면은 뭐 민간 조사기관 중에서 좀 공신력 있는 얘들이 발표하는, 그러니까 국가 전체의 경제 지표, 요 자료를 근거로 실물 경제가 어떤 상태구나 요거를 확인한다는 거. 사실 여기까지 들으셔도 확실히 뭔 소리 하는 건지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예시를 들어드리면 아주 클리어하게 해결이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인데요. 미국 공급관리자 협회 요 기관에서 미국 기업들의 설문조사를 해서 지표를 만들어요. 그림 보시면 ISM 제조업 지수가 올라가는 구간에 제조업 업황이 개선되면서 전체적인 경제도 살아나고, 이런 지표를 보고서는 전망하는 게, 그게 바로 거시경제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저같이 이렇게 거시경제를 보는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투자에 어떤 조언을 해주냐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등 이런 완제품보다는 중간재를 주로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죠. 이건 뭐 다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미국으로 직간접적으로 수출하는 물량이 전체 수출의 한 4분의 1, 한 25% 정도나 됩니다. 그래서 ISM 제조업 지수가 바닥에서 상승해서 올라가는 구간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이 증가하는 구간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때 코스피, 코스닥의 상승률이 높아요. 그래서 저같이 거시경제를 함께 다뤄드리는 사람들은 바닥에서 치고 올라오는 구간에 우리나라 코스피나 코스닥에 투자하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야지 수익 볼 확률이 높지, 뭐 다른 구간에 이게 오히려 마이너스로 가는 구간에 투자하면은 그러면 손실이 날 수 있으니까 떨어질 때는 그때는 조금 주의하고 올라갈 때 투자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굉장히 합리적이죠. 물론 아무리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도 대형 수출주 위주로 투자를 하면은 수익 날 확률이 높죠. 그런데 꼭 대기업에서 하청을 받는 코스닥, 그런 소형주 이런 거만 투자해서 수익 못 내시는 분도 가끔 있어요. 제가 또 왕년에 이런 거 전문으로 했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앞에서 핵심을 던져드린 대로, 거시경제 전망은 경제지표에 심각한 변화가 없다면 쉽게 변하지 않는다, 이 말도 바로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2008년에 금융위기로 폭락이 있었죠. 제조업이 급속도로 또 좋아졌죠. 그리고 2012년에 어떻습니까? 유럽발 경제위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회복하고 2015년까지 쭉 제조업 좋아졌습니다. 다음에 2016년에 뭐가 있었죠? 중국발 부채 위기가 있었죠. 다음에 트럼프 형이 부양책으로 엄청나게 밀어 올려져서 2018년까지 제조업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뭐 미중 무역 분쟁 터지긴 했지만, 그 다음에 2020년에 코로나 사태로 아주 폭삭 주저앉았던 제조업이 연준의 돈풀기, 뭐 전문용어로 돈지랄, 이걸로 최근까지 제조업이 급속도로 살아났죠. 이렇게 역사적으로 특정한 사건으로 한 번씩 꼭 증시, 제조업이 주저앉고 경기 둔화 구간이 도래를 합니다. 이제 바닥에서 또 제조업이 좋아지는 구간이 꼭 역사적으로 반복이 됐어요. 이런 구간에 특별한 경제지표의 변화가 없다, 그러면은 웬만하면 전망을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2009년에 더블딥 위기가 왔네 어쩌고저쩌고 굉장히 말이 많았죠. 이럴 때 경제지표에 심대한 변화가 없다면은 제조업지수 올라가니까 당연히 뭐 주식시장 그대로 투자하고 그대로 그냥 밀어가는 거죠. 뭐 중간에 더블딥 온다고 뭐 매도하고 저점 다시 잡고 뭐 이러다가 오히려 손실만 키운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크게 바꾸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2021년 구간은 어떤가?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심각한 사건만 없다면 지난 역사와 동일합니다. 뭐 한 2년 정도 제조업의 호황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죠. 물론 그 이후에는 어떤 사건이 터지면서 또 제조업도 점점 둔화되다가 다시 한번 뭐 폭삭 한번 주저앉고 요거를 반복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채널을 시청하시면서 요 그냥 흐름만 반복해서 올라갈 때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제지표를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앞으로
어떤 문제가 없나 이런 걸 계속 점검을 해 나가면서 그걸 지금 계속 하고 있다 이겁니다. 오늘 함께 찾아볼 경제지표, 이번 주 주요 경제지표는 미국의 경제 상황을 알 수 있는, 우리한테 미리 뛰어내려라 이런 신호를 좀 주는 지표 중에 하나, 주택 관련 지표입니다. 먼저 보여드리는 그림은 NAHB 주택지수라는 건데요. 전미주택건설협회죠. 여기서 약 미국의 900개 업체들의 설문조사를 합니다. 미국 또한 이 주택이라는 거는 가정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산입니다. 주택지수가 좋을수록 월세도 많이 받을 수 있고 주택가격이 올라가니까 소비를 많이 늘리는 거죠. 이러면서 경제가 살아나고, 딱 보시는 것처럼 현재 어떠냐 그러면 81, 아주 좋습니다. 지금 부동산 부분에서만큼은 미국 경제, 가계 경제가 굉장히 좋다, 이거를 말해 주는데요. 다만 우리가 또 여기서 항상 좋다 할 때, 그럴 때 또 안 좋은 것들 찾아내야지만 그 다음에 폭락을 좀 미리 예측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NAHB 주택지수가 지난 2020년 11월에 고점을 찍고 현재 추세는 어떻죠? 하락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될지 안 될지 이 부분을 한번 알고 넘어갈 건데요. 그 그림은 뭐냐? 월별 건축 허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021년 2월이죠. 최근에 고점을 찍고 하락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 그림은 뭐냐? 주택 착공입니다. 157만, 월 157만 채에서 정체가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쉽게 설명드리면, 일단 건축 허가가 먼저 떨어지고 주택을 착공하고 약 한 2-3년 후쯤 주택이 완공이 되죠. 그리고 미국인 이민자를 포함해서 2020년 기준으로 인구 증가율이 한 7.4% 정도 됐습니다. 어쨌든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데, 인구수 증가에 맞게 일정 수준 이상의 주택이 지어져야 하는데, 지난 2009년부터 2013년처럼 그림 보시면 주택 착공이 엄청나게 감소를 했죠. 이렇게 되면은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당연히 인구는 늘어나는데 주택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공급 부족으로 주택 가격이 계속 상승하게 됩니다. 근데 당장에 착공이 들어간다 그래도 한 2-3년은 걸리기 때문에 공급 부족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엎친 데에 덮친 격으로 보시면, 그렇다고 2013년 4년에 주택 착공이 엄청 늘어나나요? 아니죠. 건설업자들도 괜히 무리하게 착공을 늘렸다가 자기들이 망하기 때문에 적정히 상황 봐가면서 늘립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주택 가격이 계속 상승해야 하는 이유는, 지난 2009년, 10년, 11년, 12년, 2013년까지 계속 주택 착공이 낮았기 때문에, 한마디로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게 이어지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렇게 공급 부족 상태가 있고 미국의 주택 가격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그림에 살펴본 NAHB 주택지수, 건축허가, 주택 착공, 왜 고점 찍고 하락하고 있거나 아니면 정체하고 있는 이런 상태가 되어 있을까요? 이유는 지금 그림을 보면 딱 알 수 있습니다. 건자재 가격이죠. 건축 자재, 건설용 부품 가격이 지금 미친 듯이 상승을 해서 건설업자들이 마진을 내기도 힘들 뿐더러, 자칫 잘못해서 이럴 때 마구잡이로 원자재 매입해가지고 지어놨는데 안 팔리면 잘못하면 자기들이 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몸을 사리면서 잘 안 늘리고 있다는 거죠.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선분양 제도가 아니에요. 일단은 자기들이 집을 지어놓고 그 다음에 후분양을 합니다. 이런 점이 또 틀리니까 애써서 원자재 비싼데 했다가 지었는데 안 팔리면은 진짜 업체 그냥 도산하는 겁니다. 당연히 주택을 지을 때는 굉장히 경기 상황을 지켜보면서 조심스럽게 짓겠죠. 주택 가격을 원자재 가격 반영분만큼 그대로 올려버리면은 사람들이 많이 살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도 그렇지만 우리도 월급이 올라가는 속도는 물가 올라가는 속도를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특히 자산 가격 올라가는 속도를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사지 않고, 그러면 이 주택을 지은 미국의 기업이 그걸 그대로 떠안아야 되잖아요. 주택은 낡아지고 그 다음에 만약에 주택 시장이 안 좋아지면 손해를 엄청나게 보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서 신규 주택 허가, 착공 이게 늘어나지 않는 이 이유가 바로 지금 설명드린 것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요걸 보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 그리고 예상할 수 있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원래 미국의 주택 지수는 미국의 실물 경제를 상당히 잘 반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경기 지표인 건 사실인데, 지금처럼 원자재 가격이 급등으로 주택의 가격도 오르고 수요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주택을 업체들이 많이 짓지 못한 이런 상황이 의미하는 것은, 이 주택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 다른 업종에서도 동일한 현상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림은 미국의 모든 품목의 생산자 물가지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입니다. 이 붉은색이 토탈이고요, 그러니까 총합이고, 푸른색은 농산물하고 에너지, 거래 서비스 이런 것들을 뺀 나머지 실질 생산자 물가지수,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둘 다 지금 급등세예요. 생산자 물가지수가 이 전 품목에서 이렇게 오르기 때문에 나머지 기업들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요. 만약에 자기가들이 만드는 제품이 핵심 제품이고 필수 제품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기업들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 것만큼 그걸 생산자 가격에 반영을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전혀 무리가 없겠죠. 어차피 잘 팔리니까. 하지만 이 주택건설이나 이런 것처럼 이거랑 비슷한 산업이나 이런 기업들도 많겠죠. 원가를 그대로 반영해서 만약에 가격을 올려버리면 수요가 감소하는 기업들도 많거든요. 그런 기업들은 마찬가지로 확실히 판매되는 부분만큼만 그냥 생산을 하고 생산을 더 안 하는 거죠. 비싼 원자재를 그대로 떠안아서 생산량을 더 늘려가지고 회사가 망할 수 있는 이 리스크를 굳이 감내 안 하고
애초에 생산량 자체를 이게 크게 늘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기업에서 생산량을 더 이상 늘리지 않겠다 그러면은 고용도 더 늘릴 필요가 없고 신규 투자도 그렇게 크게 늘릴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실제 최근 24일 발표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니셜 클레임 보시면은 시장 전망치는 38만 2천 건이었어요. 그 정도만 신규 실업수당을 청구할 거라고 봤는데 이보다 훨씬 많은 41만 1천 건이나 실업 수당을 청구했습니다. 실제로 고용도 그렇게 별로 썩 좋아지지 않는 상황이 바로 이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것, 이걸 통해서 알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상반기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심각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많은 기업들에서 분명히 동일한 현상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생산 감소, 투자 감소, 고용 감소, 그에 따른 소비 감소 등 어떻게 보면 일시적으로 경기 둔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요.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조금 무서운 상황이긴 한데, 앞서 살펴본 대로 건설업이라든가 나머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생산자 물가지수 그대로 판가에 반영하면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나머지 일부 기업들은 어쨌든 원자재 가격을 반영해서 가격을 올리겠죠. 무서운 이야기라고 말씀드린 점이 바로 이거예요. 하반기에 잘못하면은 원자재 가격이 계속 이렇게 올라가면은 제품의 생산을 줄이고 투자를 줄이고 고용을 줄이는 일시적인 경기 둔화가 나타날 수도 있는데, 물가는 오르는 상황이 오히려 나타난다는 거죠. 그럼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는 둔화되는 상황을 뭐라 부르죠?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스태그플레이션 나타나면 좀 이따 설명드렸는데 처방은 단 하나죠. 일단 그나마 지금 다행인 점은 하나 언급드리면, 최근 CRB 및 LME 이 원자재 지수, 대표 원자재 지수들이죠. 얘네들이 피크를 찍고 점차 조금씩 안정되는 흐름이 나타나고는 있어요. 여기 어떻게 될지는 계속 봐야 되겠지만 이게 그나마 좀 안정된 부분입니다. 원자재 가격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죠. 모든 핵심이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하락세를 보인다면 생산자 물가를 급등시킨 이 원인이 해소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문제가 해결됩니다. 반면에 원자재 가격이 다시 급등을 한다던가 이게 좀처럼 잡히지 않으면은 스태그플레이션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스태그플레이션을 잡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자주 말씀드렸는데 시중 유동성을 회수해서 인플레이션을 그냥 잡는 거죠. 물가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1970년대에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했는데 그림처럼 미연준이 기준금리를 20%로 올려서 잡은 역사가 있죠. 스태그플레이션 나오면은 금리가 엄청 높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금리 인상 속도도 빨라지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도 폭락에 한번 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 앞에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졸다가 이거 주식 다 팔으라는 얘기인가요? 또 이런 분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명확하게 정리하는 타임을 가져볼게요. 일단 현재 경제상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뭐 주식 다 팔아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경제 지표를 보는 이유가 뭡니까? 주식시장이 항상 오를 때는 천천히 오르고 하락할 때 급락하는 롤러코스터를 타기 때문에 적절한 시점에 먼저 뛰어내리지 않으면 수익을 챙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발생할 문제들이 뭐냐, 실물 경제가 어떻게 안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를 미리 우리가 경제 지표를 보면서 대응을 해 나가는 게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겠죠. 그럼 가장 유심히 봐야 할 게 뭐냐? 바로 앞서 보여드린 원자재 가격 흐름과 생산자 물가 지수가 급등하는 이런 문제입니다. 가격도 오르고 수요도 오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을 줄일 수밖에 없는 이런 경기 둔화가 하반기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반면에 일부 기업들은 판가에 반영을 하겠죠. 어쨌든 소비자 물가 지수는 올라가고 경기는 둔화되는 이런 상황, 이게 뭐죠? 바로 스태그플레이션. 하지만 다행히 지금 원자재 가격이 피크를 찍고 하락하고 있고 다수의 전문가들도 이제 하락할 것으로 전망을 하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걸 100% 신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난 2007년 금융위기 직전에 어떻습니까? 뉴스 찾아보시면 다수 전문가들이 뭐라고 했냐? 2008년 훨씬 더 경제 좋아진다. 미국 부동산 위기 없어진다. 그리고 우리나라 전문가들은 또 코스피 3000 간다. 2007년 찾아보시면 이 얘기 엄청 나와요.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 뒤통수 제대로 맞았죠. 맹신하다가 뒤통수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경제 상황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뭐 주식 다 팔고 이럴 때가 아니에요. 단기적으로 변동성은 굉장히 클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좋다. 이 전망은 변하지 않았는데, 지금 다만 핵심적으로 봐야 될 원자재 가격 그리고 생산자 물가 지수가 계속 오르면은 분명히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계속 체크를 하면서 가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 계속 안 좋아진다 그러면 우리는 좀씩 계속 매도를 하면서 고점에 뛰어내릴 준비를 하는 게 맞다, 요 말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핵심은 뭐다? 술은 즐기되 너무 취해서 정신까지 잃지는 말자. 이렇게 상승장인 항상 정신줄 꼭꼭 챙기고 이런 경제지표 잘 찾아봐야 그래야지 갑자기 찾아오는 롤러코스터에 폭락이 안 당하니까 우리 조심할 수 있겠다. 이게 오늘 핵심이라는 거죠. 우리 채널 영상 계속 시청하시면 제가 이런 부분 계속 체크하면서 혹시 문제가 생기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그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